자, 이번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이제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자바를 배우게 되면 제일 기초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변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변수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미지수 x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10이 들어있대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x 플러스 20이라고 하면 이 x는 뭘로 계산될 수 있죠? 그렇죠? 30으로 계산될 수 있죠? 그러면 끝이에요. 변수는 이게 답니다. 그런데 자바에서는 변수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단독적으로 이렇게만 쓴다? 안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변수라는 걸 사용할 때는 그 변수라는 공간에다가 값을 뭘 넣을지를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바는 정해진 규칙에 맞게끔 해당 값을 넣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x라는 요 녀석 앞에다가 int라고 이런 식으로 붙일 거예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반드시 달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int x라는 녀석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x라는 요거 이제 변수예요. 변수명을 x라고 지은 거고 내가 x라는 변수에다가 int 값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int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인티저의 약자입니다. 뭐의 약자라고요? 인티저의 약자다. 그러니까 인티저는 의미하는 게 정수입니다. 정수. 자, 뭘 정수라고 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 3, 4, 5, 6, 7, 8, 90. 뭐 0도. 그래서 음의 정수, 양의 정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x라는 변수에는 오직 뭐만 넣겠다? 정수값만 넣겠다라는 하나의 약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한 게 뭐냐면 내가 변수를 뭐 했다?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변수의 특징을 한번 설명을 드려봅시다. 변수의 특징. 자, 첫 번째, 변수는 선언, 정의 되어야만, 선언 또는 정의라고 얘기하는데 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수는 변수 선언 시 변수명 앞에 이런 걸 이런 걸 데이터 타입이라 하거든요. 데이터 타입을 명시해 줘야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int a 뭐 이런 식으로 int 말고도 여러가지 데이터 타입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여러분들 int만 알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는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명 앞에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해줘야지만 해당 변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단독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a만 쓴다 해가지고 쓸 수 있다 없다? 못 씁니다. 왜 그러냐면 자바가 이걸 보고 야 너가 지금 a라는 이 a를 가지고 뭘 할 건데 판단을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변수라는 것은 변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공간이다. 그래서 지금 x라는 공간을 만들었고 제가 여기다가 x는 10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뭐다? 내가 x라는 변수에다가 10이라는 값을 할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는 보이죠? 우리가 수학 시간에 보통 이 는을 뭐라고 배워요? 같다라고 배우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얘가 같다가 아니라 뭐냐면 는은 대입연산자입니다. 뭐라고요? 대입연산자. 즉 해석을 하면 내가 x라는 변수, 즉 공간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대입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x 딱 출력했을 때 얘는 뭐가 나온다? 실행을 하면 뭐가 나와요? 10이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자, 그러면 이것도 변수의 해석과 관련된 건데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는 이 x가 뭐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x지만 실제로 얘는 뭐다? 10이에요. 10.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거는 뭐로 취급하냐면 얘는 변수로 취급하는 거고요. 우측에 있는 건 뭘로 취급하냐면 값으로서 취급이 된다라고요.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대입연산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뭘로 취급한다? 10으로 취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이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다가 10.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변수를 선언하고 우리가 선언한 변수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변수 초기화예요. 즉 내가 x라는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그 공간을 뭘로 초기화했다? 1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시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x라는 변수에다가 20을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제가 x를 출력했는데, 자, 이때 뭐 나올까요? 맞춰보세요. 10이 나올까요? 아니면 20이 나올까요? 아니면 20이 나올까요? 아니면 10과 20이 동시에 나올까요? 출력해보면 20이 나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거는 변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어떤 특정 메모리 공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메모리 공간이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선언한 이 x라는 변수가 일단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x라는 변수에 우리가 지금 뭘 넣어놨어요? 10이라는 값을 넣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원래는. 그러면 그 x라는 공간에는 뭘로 차지가 되어 있다? 10이라는 값으로 그 공간이 차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갑자기 뭐라는 거예요? 야, 20이라는 값이 내가 그 공간 좀 빌려서 쓰고 싶대요. 그러면 이 공간이라는 거는 아주 비좁은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개의 값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좁은 공간에 사람이 2명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원래는 10이라는 값이 들어있었지만 20이라는 값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10이라는 값은 날아갑니다. 즉, 사라져요. 사라지고 그 공간은 이제부터 뭘로 차지가 된다? 20이라는 값이 그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변수라는 거는 아주 쉽게 말하면 지조 없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x라는 변수가 10이랑 아주 친하게 지내고 짝짝꿍하면서 알콩달콩 지내다가 갑자기 20이라는 값이 찾아왔네요. 근데 20이라는 값이 더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x라는 변수가 야 10 너 저리 가. 나 이제 20이랑 놀 거야 하면서 10이라는 값을 뭐 했다? 손절한 거예요. 손절. 그렇기 때문에 7번째 라인에서부터 x는 뭘로 취급된다? 20으로 취급된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변수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변수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변수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변수는 값을 오직 하나만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변수를 재활용했다라는 거는 뭐예요? x라는 변수에 10을 썼고 여기다 20을 썼을 때 20이라는 값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런 분들 계세요. 강사님 그냥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이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변수를 재활용한 게 아니라 변수를 여러분들이 중복 선언하는 겁니다. 중복 선언. 그렇기 때문에 자바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지금 위에다가 x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밑에 x라는 변수를 또 만들면 너가 사용하려고 하는 x라는 변수를 나는 위 건지 아래 건지 잘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뭘 써야 된다? 변수의 재활용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세 번째로 끌어올릴게요. 3, 4, 5, 6. 자, 그래서 변수는 중복 선언이 뭐다? 금지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쓸게요. x 플러스 30. 자, 맞춰보세요. 이때 x 출력하면 얘 뭐 나올까요? 자, 여기서 아까 x 출력할 때 뭐 나왔어요? 이때 20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x라는 공간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2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때 지금 뭐 했어요? 우리가 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변수의 해석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이 x라는 변수 입장에서 이게 대입연산자인데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을 때는 뭐다? 변수고 우측에 있을 때는 뭐다? 값으로 취급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이 x는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변수.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뭘로 취급된다? 값으로서 취급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드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x는 뭘로 봐야 된다? 20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20. 그러면 20 플러스 30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30이죠? 50이죠? 그러니까 50이라는 값이 그 x라는 공간을 차지해서 출력을 했을 때 그 50이라는 값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수를 재활용하게 되면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값은 사라지고 새로운 값이 변수 공간을 차지한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8번째는 변수를 기준으로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을 때는 변수이고 우측 또는 대입연산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변수는 값으로서 취급한다.
요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변수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냐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요거 A 출력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에러 뜹니다. 자, 실행했을 때 variable might나 have been initialize가 뭐죠? 초기화예요, 초기화. 즉 여러분들이 변수를 사용하려면 변수에 무조건 값이 들어있던가, 아니면 변수를 초기화를 시켜줘야지만 해당 변수를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넣던지 아무 값이나 이제 넣으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수 이외의 값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정수만 넣어야 돼요. 이거는 정수를 넣기로 한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화하지 않으면, 마지막 그죠? 변수는 초기화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변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